축복받은 강남, 저주받은 신고가. 대한민국 부의 상징,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강남. 아파트를 드디어 5억 원이나 싸게 살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자고 일어나면 수억 원이 오른다는 뉴스에 밤잠 설치셨죠. 남들 다 돈 벌 때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그 지독한 포모 FOMO 증후군에 시달리셨을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막상 그 경고하던 강남의 성벽이 쩍쩍 갈라지며 5억, 6억씩 깎인 매물들이 시장에 투하되고 있는데 정작 사겠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로또라고 찬양하던 강남 아파트가 왜 갑자기 아무도 손대려 하지 않는 뜨거운 감자가 되어버린 걸까요? 지금 강남 한복판에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억 원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제발 내 집 좀 사달라며 비명을 지르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놀랍게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중국 부자들이 있습니다. 현금 다발을 들고 강남을 마치 마트에서 쇼핑하듯 휩쓸던 그들이 왜 지금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한국을 떠나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단순히 가격이 좀 떨어졌다고 해서 그들이 도망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국인들은 전 세계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영악하고 냉정한 투자자로 통합니다. 그들이 움직인다는 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대한 빙산이 수면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죠. 그동안 우리는 강남은 우상향한다, 공급이 부족해서 절대 안 떨어진다는 전문가들의 말만 믿고 안심해왔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내국인들끼리의 희망 회로였을 뿐입니다. 진짜 시장의 큰손들은 이미 서울 부동산의 유효 수명에 사형 선고를 내리고 탈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러분,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5억 원이 싸졌다고 해서 이게 웬 떡이냐 하고 덥석 잡으실 건가요? 만약 여러분이 잡으려는 그 밧줄이 사실은 썩은 동아줄이라면, 그리고 그 끝에 수십억 원의 빚더미가 기다리고 있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불패라는 신화가 사실은 외국인 자본이 교묘하게 설계한 거대한 폰지 사기와 닮아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에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대한 블랙홀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이 블랙홀은 강남을 시작으로 마포, 용산, 성동, 그리고 경기도 외곽까지 모든 자산을 집어삼킬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집값 하락만 걱정하고 있을 때 그보다 훨씬 더 파괴적인 시나리오가 우리 집 문턱까지 차오르고 있습니다. 중국 부자들이 떠난 빈자리에 남겨진 건 텅 빈 아파트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치명적인 독이었습니다. 과연 그들이 떠난 진짜 이유는 무엇이며 왜 지금 우리가 가진 현금을 목숨처럼 지켜야 하는지, 그 충격적인 내막을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이제껏 어디에서도 듣지 못했던 강남 아파트의 화려한 민낯 뒤에 숨겨진 추악하고도 위험한 진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중국인들이 강남 타워 팰리스를 89억 현금으로 샀다는 뉴스 보셨죠? 그게 과연 그들의 자랑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를 낳기 위한 미끼였을까요? 그들의 장부 속에 숨겨진 숫자를 보면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20년 경력의 주식 투자, 경제 분석가로서 시청자의 시선을 5분 이상 묶어둘 수 있는 중국인 매집의 실체와 숫자. 뒤에 비극 풀 시나리오를 작성해드립니다. 이 장의 핵심은 구체적인 숫자를 통해 시청자에게 실질적인 위기감을 전달하고 그 숫자가 어떻게 우리 집값을 왜곡시켰는지 폭로하는 것입니다. 중국인 매집의 실체. 자, 이제 막연한 공포가 아니라 차가운 팩트를 마주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땅을 얼마나 샀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냥 조금 샀겠지 싶으시죠? 통계를 보면 눈이 휘둥그레지실 겁니다. 2022년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은 약 8만 3천 가구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2년 만인 2024년 말 이 숫자가 10만 가구를 돌파했습니다. 2년 사이에 무려 1만 7천 명의 외국인 집주인이 새로 생겼는데 소름 돋는 건 이 중 70% 이상이 바로 중국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중국 자본은 마치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서울의 노른자, 땅을 후고 지나갔습니다. 2025년 기준
중국인이 보유한 주택만 약 6만 채에 육박하며 전체 외국인 보유분의 절반을 훌쩍 넘겼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들의 매수 속도와 방식입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발품을 팔며 1천만 원, 2천만 원 깎아달라고 실랑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중국 부자들은 시세를 전혀 따지지 않았습니다. 보통 우리가 집을 살 때는 옆집이 얼마에 팔렸나를 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들은 기존 신고가보다 3억, 5억이 더 비싸게 나와도 오케이 현금으로 지금 바로 하겠다며 계약서를 썼습니다. 실제로 강남의 상징인 타워팰리스를 30대 중국인이 자국은행에서 89억 원을 끌어와 통째로 사버린 사례는 부동산 업계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이게 왜 우리에게 비극일까요? 그들이 부르는 게 값이 되면 그 말도 안 되는 가격이 곧바로 기준 시세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한 명의 중국인이 미친 척하고 높은 가격에 사주면 그 단지의 모든 집주인이 호가를 올립니다. 결국 외국 자본이 만든 비정상적인 거품 가격을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내국인들이 표준 시세라 믿고 영혼까지 끌어모아 뒤를 받쳐준 셈입니다. 우리가 강남 불패라며 환호할 때 사실은 중국 자본이 설계한 가격 낚시질에 걸려들었던 건 아닐까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거침없는 쇼핑은 단순히 돈이 많아서 가능했던 게 아닙니다. 우리가 대출 규제에 막혀 숨도 못 쉴 때 그들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뒷구멍을 통해 자금을 수혈받고 있었습니다. 8살짜리 아이 명의로 수십억짜리 아파트를 사고 유학생 비자로 들어와 수십 채를 굴리는 이 기막힌 상황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정상적인 투자라면 수익이 날 때까지 버텨야 하지만 지금 이 거대 자본들이 갑자기 손절을 감수하며 탈출하고 있습니다. 882건씩 터지던 매수세가 순식간에 88% 폭락하며 말라버린 이유, 그들이 감지한 서울 부동산의 유효기간은 대체 언제까지였을까요? 그들이 떠난 자리에 남겨진 진짜 청구서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남겨졌습니다. 중국 부자들이 왜 한국을 좋아했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검은 돈의 세탁 공식을 알고 나면 여러분은 분노를 금치 못하실 겁니다. 그들이 한국 부동산을 ATM기처럼 활용할 수 있었던 충격적인 비밀을 공개합니다. 메뚜기 떼의 철수. 중국 부자들이 한국이 좋아서 혹은 한국의 아파트가 살기 편해서 현금 89억 원을 쐈을까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서울은 제2의 고향이 아니라 언제든 돈을 빼서 달아날 수 있는 글로벌 환전소였습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는 서민이 아닙니다. 이익이 나면 불나방처럼 모여들고 위험의 냄새가 나면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는 냉혈한 투자자들입니다. 원래 이들의 놀이터는 미국 LA, 뉴욕, 런던, 싱가포르였습니다. 그런데 홍콩이 중국의 통제 아래 들어가 자산 도피처로서의 매력이 사라지고 싱가포르의 집값이 평당 5억 원을 찍으며 먹을 게 없어지자 그들의 레이더에 서울이 걸려든 겁니다. 비행기로 딱 이 시간, 규제는 거의 없다시피 하고 심지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자국은행에서 풀대출을 받아올 수 있는 나라. 그들에게 서울 아파트는 집이 아니라 위안화. 가치 하락 리스크를 방어해줄 금융상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메뚜기 떼 같은 자본이 지금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 부동산 거래량이 무려 88%나 폭락했습니다. 10건 거래되던 게 단 한 건으로 줄었다는 얘기죠. 이 사람들은 애국심이나 감정 따위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직 자본의 생존만 봅니다. 금리가 오르고 경기가 안 좋아서 빠지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 정도 리스크는 늘 있는 일이니까요. 이렇게 급하게 심지어 시세보다 5억 원이나 깎아서라도 던지고 나간다는 건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파괴적인 공포를 먼저 감지했다는 뜻입니다. 쥐들이 배에서 먼저 뛰어내린다면 그 배는 이미 침몰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우리가 설마 강남이 무너지겠어? 라며 희망 회로를 돌릴 때 가장 영악한 돈들은 이미 구명 보트를 타고 멀리 떠나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떠나는 길에 우리에게 남겨둔 건 하락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나간 자리를 메우기 위해
우리 정부가 짜놓은 규제. 포위망이 역설적으로 우리 내국인들의 목을 더 세게 죄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중국 부자들은 나갈 구멍을 찾았지만 정작 이 땅에 뿌리 박고 살아야 할 우리는 그들이 만든 거품의 잔해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무엇을 보았기에 이토록 처절하게 탈출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 탈출의 여파가 왜 강남을 넘어 마용성, 아니 대한민국 전체 부동산의 사망 선고가 될 수 있는지 그 소름 돋는 정책적 함정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중국인 8살 아이는 집을 사는데 왜 한국의 30대 가장은 집을 못 사게 막혔을까요? 이 기막힌 역차별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는지 그 분노의 진실을 공개합니다. 이제 우리 가슴을 가장 뜨겁게 달굴 분노의 진실을 마주해 봅시다. 대한민국에서 성실하게 직장 생활하며 청약 통장 붓고 한 푼 두 푼 모아 내 집 마련. 꿈꾸던 30대 맞벌이 부부들의 현실은 어땠습니까? 전세금 1억 올려달라는 집주인 등살에 은행으로 달려갔더니 정부의 6.17 대책이니 뭐니 하면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 미만으로 꽉 묶어버렸습니다. LTV 70% 하향에 6개월 내 전입 의무까지 내국인들에게는 숨쉴 구멍조차 허락하지 않는 철저한 규제 감옥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각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는 말도 안 되는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유학생 자녀를 둔 중국인 부모가 한국은행은 쳐다보지도 않고 본토 중국은행에서 자금을 통째로 들고 들어와 수십억 원짜리 아파트를 쇼핑했습니다. 전입 의무? 없습니다. 대출 한도? 중국은행 소관이라 한국 정부가 터치도 못합니다. 소득 증빙? 필요 없습니다. 이게 과연 공정한 시장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한국 땅에서는 8살짜리 중국인 아이도 본인 명의로 집을 살 수 있었습니다. 현행법상 외국인이 부동산을 살 때 나이 제한도 자산 심사도 없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경기도의 한 대형 아파트가 소득이 전혀 없는 중국 국적 8세 아동 명의로 등기됐고 용산에서는 17세 미국 국적 청소년이 27억 원을 전액 현금으로 쏘았습니다. 한 번도 돈을 벌어본 적 없는 미성년자가 27억을 현금으로 냈다면 그 돈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중국에서 직접 증여하면 세금 폭탄을 맞으니 한국 부동산을 우회 통로로 써서 편법 상속을 한 겁니다. 내국인 8살 아이가 그랬다면 국세청이 즉각 고강도 자금 조사를 벌이고 집값 절반을 세금으로 뜯어갔겠지만 외국인 미성년자의 수십억 거래는 검증 없이 통과됐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봐도 자국민은 옥죄고 외국인에게는 레드카펫을 깔아준 이런 나라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 불공평함에 분노하고 있을 때 정부가 뒤늦게 포위망을 좁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포위망이 작동하기 시작하자 가장 먼저 반응한 게 바로 그 영악한 외국 자본이었습니다. 아, 이제 한국 부동산으로 세금 세탁하던 꿀단지 시대가 끝났구나라는 걸 직감한 겁니다. 그들이 누리던 특혜의 시대가 저물고 감시의 시대가 오자 그들은 미련 없이 탈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떠나면서 만든 가격의 잔해를 치워야 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과연 정부가 꺼내든 그 포위망의 정체는 무엇이며 왜 그것이 중국 부자들의 숨통을 끊어버렸는지 그 치명적인 정책의 함정을 공개합니다. 25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대출이 딱 2억만 나온다면 여러분은 사시겠습니까? 사다리를 걷어찬 수준이 아니라 아예 사다리를 불태워버린 이 정책이 왜 강남 아파트의 사망 선고가 되었는지 그 충격적인 계산법을 보여드립니다. 26억 현금의 덫. 자, 이제 중국 부자들이 왜 그토록 공포에 질려 손절 매물을 던지는지 그 수학적인 이유를 파헤쳐 봅시다. 2025년 10월 시장은 설마 했습니다. 설마 정부가 강남 집값을 잡으려고 이런 초강수를 둘까 싶었죠. 하지만 터졌습니다. 25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에 대해 대출 한도를 단 2억 원으로 묶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감이 오십니까? 중국 부자들은 자기 나라 은행에서 풀대출을 받아오니까 상관없지 않냐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투자의 핵심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내 물건을 받아주느냐에 있습니다. 자, 계산기를 두드려 봅시다. 25억짜리 아파트를 누군가에게 팔려고 내놨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살 내국인은 대출을 고작 2억밖에 못 받습니다. 취등록세와 중개수수료까지 합치면 매수자가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생현금이 최소 26억 원입니다. 대한민국의 현금 26억을 아파트 한 채에 꼬라박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극소수의 자산가들조차 이제 강남 아파트를 사지 않는다는 겁니다. 현금 26억이 있다면 다른 곳에 투자해서 훨씬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데 황금성 현금화 속도의 제로에 가까운 아파트 한 채에 돈을 묶어둘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즉 강남 아파트의 수요층 자체가 증발해버린 겁니다. 사다리를 걷어찬 수준이 아니라 아예 사다리를 불태워 없애버린 셈이죠. 중국 부자들은 이 구조를 가장 먼저 꿰뚫어 본 겁니다. 아무리 본인들이 현금으로 사들여도 나중에 사줄 사람이 없는 시장은 투자가 아니라 자선 사업일 뿐이니까요. 들어올 때는 문이 활짝 열려 있었는데 나갈 때는 문이 꽉 닫혀서 못 나가는 상황. 이른바 황금 감옥에 갇혔다는 걸 눈치챈 냉혈한 투자자들이 지금 문고리를 부수고서라도 나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세보다 5억을 깎아서라도 제발 나 먼저 나가게 해달라고 아우성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부자들을 진짜 미치게 만든 공포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토지거래허가 구역이라는 보이지 않는 철창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규제가 아닙니다. 시세 차익을 노리고 들어온 투기 자본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허가 구역으로 묶이는 순간 그 집을 사려는 사람은 반드시 2년 동안 직접 들어와 살아야 합니다. 중국에 사는 투자자가 한국 강남 아파트에 들어와 실거주를 한다. 불가능하죠. 전세를 끼고 집을 파는 갭투자 매수자도 이제는 발을 못 붙입니다. 결국 내가 가진 자산이 언제든 정부의 핀셋 하나로 거래 정지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공포가 그들을 덮친 겁니다. 자, 이 불길이 강남의 심장부인 3구에서 멈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 도미노는 이제 강남의 자존심을 짓밟고 서초, 송파를 지나 마용성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강남이 무너질 때 주변 지역에는 어떤 잔혹한 풍경이 펼쳐질지 그 도미노의 시작을 공개합니다. 강남의 대장주들이 하루아침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습니다. 33억 찍던 아파트가 28억이 됐는데도 아무도 안 삽니다. 이 불길이 잠실과 강동을 집어삼키는 충격적인 현장을 생중계해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의 성역이라 불리던 강남 3구가 지금 배신을 시작했습니다. 강남의 심장박동을 가장 잘 보여준다는 단지 바로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실체를 보십시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최고가 33억 원을 찍으며 기세등등하던 이 괴물 같은 단지가 지금은 28억 원대 매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단숨에 5억 원이 증발해버린 겁니다. 5억이면 웬만한 경기도 아파트 한 채 값인데 그게 단 몇 달 만에 녹아내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예전에는 중국인 부자들이 시세보다 3억을 더 얹어서라도 신고가를 찍어주며 하단을 받쳐줬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미친 돈들이 시장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가격을 끌어올리던 엔진이 꺼지니 남은 건 무거운 관성뿐입니다. 이제 강남 집주인들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끝까지 버틸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던지고 도망갈 것인가.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강남 집주인들의 행동에서 공포의 깊이가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침에 호가를 5천만 원 깎아봤는데 입질이 없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다시 2천만 원을 더 내립니다. 그래도 부동산 중개업소는 고요합니다. 예전 같으면 급매 나왔다고 줄을 섰겠지만 지금은 매수자들이 팔짱을 끼고 비웃고 있습니다. 더 떨어질 텐데 왜 지금 사? 라는 냉소가 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한 거죠. 이 불길은 이제 강남을 넘어 송파의 대장주들 이른바 엘리트헬스, 리센츠, 트리지움라 불리는 잠실권으로 빠르게 옮겨 붙고 있습니다. 잠실 집주인들도 하루 만에 호가를 1억에서
3억씩 낮추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조정이 아닙니다. 누가 먼저 탈출하느냐를 두고 벌이는 잔혹한 치킨 게임입니다. 내가 안 팔면 옆집이 더 싸게 내놓고 내 자산 가치는 앉아서 깎이는 피 말리는 전쟁터가 된 겁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잠실은 강남 3구의 대장격이자 서울 전체 부동산의 방파제 역할을 하던 곳입니다. 여기가 뚫렸다는 건 방파제가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방파제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은 강동이 흔들리고 송파가 밀리고 서초까지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는 도미노 폭락이 현실화되는 겁니다. 강남 집값은 절대 안 떨어진다던 전문가들의 호언장담이 무색하게 지금 강남의 등기부등본은 눈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자, 강남이 이 정도인데 그 주변은 어떨까요? 강남이 비싸서 마용, 성마, 포용, 산성동으로 갈아탄다던 그 수많은 수요층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강남이라는 거대한 기둥이 흔들릴 때 그 옆에 기대어 있던 마용성의 둑이 어떻게 터지고 있는지 그 처참한 붕괴의 현장을 공개합니다. 강남이 흔들리며 마용성은 초토화됩니다. 강남 대체지라는 환상에 빠져 영혼까지 끌어모았던 젊은 세대들이 지금 어떤 벼랑 끝에 서 있는지 그 잔인한 도미노의 다음 타자를 지목합니다. 터지다. 여러분, 강남이 너무 비싸니까 마용성으로 가자던 그 뜨거웠던 열기 기억하십니까? 마포, 용산, 성동구. 이른바 마용성은 강남의 강력한 대체지이자 젊은 고소득층의 승전보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강남 집값이 천장을 뚫을 때 그 온기를 그대로 이어받아 강남 사고라는 별칭까지 얻었죠.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이 기침을 하면 마용성은 독감에 걸립니다. 지금 마용성의 두 개 거대한 구멍이 뚫리고 있습니다. 강남 3구가 흔들리자 마용성을 지탱하던 심리적 지지선이 순식간에 증발해버렸습니다. 강남이 이 가격인데 마용성이 이 정도는 받아야 지라던 비교, 우위의 논리가 완전히 깨진 겁니다. 강남 대장주들이 수억 원씩 몸값을 낮추는데 마용성 집주인들이 고고하게 버틸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강남이 무너지면 수요자들은 마용성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차라리 돈 좀 더 보태서 떨어진 강남을 사고 말지라는 생각이 시장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정부가 꺼내든 토지거래허가제라는 핀셋 규제가 이제 강남을 넘어 마용성 전역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국토부 장관이 서울시장의 동의 없이도 특정 동네를 핀셋으로 허가 구역으로 묶을 수 있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지정 요건도 대폭 낮아졌죠. 과거에는 땅값이 미친 듯이 올라야 묶었지만 이제는 거래량만 조금 늘어도 바로 철창을 칩니다. 마포든 성동이든 정부 마음대로 언제든 거래를 멈춰 세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중국 부자들은 이 변화를 가장 먼저 읽었습니다. 내 아파트가 있는 지역이 언제 묶일지 모른다는 공포 묶이고 나면 사줄 사람이 사라져서 수십억이 그대로 아파트에 갇혀버릴 것이라는 그 본능적인 공포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묶이기 전에 먼저 뛴 겁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마용성은 강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끌 비중이 높습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금리 부담이 지속되는데 외국인 자본마저 빠져나가며 하방 지지선이 무너지니 견딜 재간이 없는 겁니다. 마포의 신축 단지들, 성동의 한강변 아파트들에서 급매물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누가 먼저 던지느냐의 눈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두 개 작은 구멍이 뚫렸을 때 막지 못하면 결국 거대한 둑 전체가 터져나가는 법입니다. 마용성에서 벌어지는 2호가 하락은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서울 부동산 전체를 지탱하던 거대한 거품이 터지는 전조 증상입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집값 하락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우리 집 안방까지 깊숙이 침투한 또 다른 시한폭탄이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과연 그 폭탄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부동산 하락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바로 외국인 집주인의 배신입니다. 보증금을 들고 본국으로 야반도주하는 사건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전세금은 과연 안전할까요? 그 충격적인 실태를 공개합니다. 우리가 몰랐던 진실.
여러분, 지금까지 집값이 떨어지는 숫자만 보셨나요? 그 숫자는 사실 약과입니다. 진짜 무서운 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이웃, 어쩌면 여러분의 집 문턱까지 차오른 시한폭탄입니다. 최근 강남과 마용성을 휩쓸었던 중국인 투자 열풍이 남기고 간 가장 추악한 찌꺼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외국인 전세 사기와 야반도주입니다. 외국인 집주인들은 우리 국세청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그들이 본국에서 얼마나 많은 빚을 졌는지, 한국에 집을 몇 채나 가졌는지 파악조차 안 됩니다. 이 점을 악용해 갭투자로 수십 채를 사들인 뒤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세입자의 보증금을 통째로 들고 본국으로 도망쳐버리는 사건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걸면 없는 번호고 주소지를 찾아가면 텅 빈 집뿐입니다. 이미 출국해버린 그들을 우리 법으로 잡을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상 전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도망간 외국인 집주인들이 떼먹은 보증금을 결국 누가 메꿔주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의 피 같은 세금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도망간 외국인 대신 세입자에게 물어준 돈만 무려 64억 원에 달합니다. 세입자는 평생 모은 돈을 날릴 뻔했고 국가는 그들의 뒷감당을 하느라 혈세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정작 돈을 챙겨 떠난 중국 부자들은 본국에서 호의호식하고 있는데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그토록 찬양하던 글로벌 투자의 민낯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존, 즉 국가 안보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 결과 용도조차 불분명한 자금으로 대통령실 근처나 평택, 군사시설 인근의 안보 핵심 부지를 중국 자본이 무려 300억 원이나 들여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부동산 쇼핑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 영토의 전략적 요충지들이 야금야금 잠식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경제적 왜곡을 넘어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 혼란에 빠져 있을 때 시장은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야 하나? 라고 묻는 분들께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하락의 끝이 아니라 진짜 공포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강남의 대탈출과 마용성의 붕괴, 그리고 사회적 시스템의 균열까지 이 모든 악재가 톱니달 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거대한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 아수라장에서 내 자산을 지키고 나아가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으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닥은 대체 어디이며 사자는 어떤 자세로 먹잇감을 기다려야 하는지 그 최후의 생존 전략을 마지막 장에서 공개합니다. 재구장 현금이 왕이 되는 시간, 사자의 눈으로 기다려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마주한 진실은 참혹했습니다. 배신, 중국 부자들의 대탈출, 그리고 마용성의 붕괴까지. 하지만 투자의 세계에는 변하지 않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지옥의 비명이 가장 크게 들릴 때 비로소 부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자산을 던지고 눈물 흘린 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던진 자산을 헐값에 주어 담아 대대로 이어질 부를 쌓은 진짜 승자들이 있었습니다. 역사는 지금 다시 그 기회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5억 떨어졌으니 바닥이겠지? 라며 뛰어드는 분들께 저는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그건 용기가 아니라 만용입니다. 투자의 기회는 가격이 적당히 하락했을 때 오는 게 아닙니다. 시장 전반의 공포가 극에 달해 매물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집주인들이 이자 부담에 비명을 지르며 매물을 던질 때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물이 7만 건을 돌파하는 순간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본격적인 패닉 셀링이 시작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지금 강남 3구와 마용성에 돈을 넣는 건 시속 100km로 추락하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으려 하는 것과 같습니다. 경매 물건이 쏟아져 나오고 낙찰 가율이 50% 선까지 곤두박질치는 절망적인 상황이 와야 합니다. 그때가 바로 쓰러진 자들의 자산을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입니다.
사자는 배가 고프다고 아무 때나 뛰지 않습니다. 확실한 사냥감이 완전히 지쳐 쓰러질 때까지 숨을 죽이고 기다릴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은 그 어떤 자산도 함부로 움직이지 마십시오. 달러를 쥐고 있든 고금리 예금에 넣어두든 현금이 왕캣이 이즈킹이라는 사실을 뼈에 새기고 꽉 쥐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시장을 관망하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가장 공격적인 투자 준비입니다. 조급하면 집니다. 남들이 지금이 기회다라고 속삭일 때 여러분은 차갑게 식어가는 시장의 온도를 확인하며 끝까지 버티십시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부동산은 결국 흐름을 먼저 읽는 사람이 살아남는 잔혹한 게임입니다. 단순히 5억 빠졌다는 숫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 숫 뒤에 숨어있는 중국 자본의 이탈과 정부의 규제 포위망이라는 진짜 판의 움직임을 읽어야 여러분의 자산과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살아남는 자가 모든 것을 가지는 시장입니다. 여러분, 이 폭풍우가 지나가고 나면 서울 부동산의 지도는 완전히 다시 그려질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패배자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시대의 주인이 되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드린 이 분석이 여러분의 생존 전략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데 단 1%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부동산과 돈의 흐름, 그 이면의 진실을 알고 싶다면 댓글로 궁금한 점을 남겨주세요.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파헤쳐 다음 영상으로 가져오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웃으며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현금을 꽉 쥐고 끝까지 생존합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